이것이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당신 부정선거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그 전광훈 목사 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전국 국민대회 준비를, 그게 이제 내일이래요. 방송 전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3일 장학일 목사께서 40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전국 국민대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있다. 그 회고록의 이름은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고 하는 회고록이다. 여기에서 쓰여 있다. 어떻게 쓰여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 다 읽었어요. 자, 먼저 장학일 목사의 발언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자, 장학일 목사의 발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갑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표도둑을 맞은 겁니다. 표도둑을. 그러니까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다 하고 뽑았는데 그런 사람은 떨어지고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겠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 때 우리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만나서 대담을 했는데 그게 박근혜 회고록에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을 지나 미래로는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갑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보니 나라를 얼마나 바르게 이끌었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나라를 엉터리로 해놨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원전 폐기, 해수부 직원 죽은 것, 탈북자 북송,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25차례나 변경한 부동산 정책, 무엇보다 원전 문제가 시급한데 다 잘 수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참 엉터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지요 라고 윤 당선자에게 그렇다고 급하게 숨은 뜻을 드러내지는 마십시오. 저들은 선동의 기술자들입니다. 북한, 중국과 내통하는 자들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들과 어떠한 모종의 계약으로도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과거에 약점이 있어도 그것은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기에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24년도 4월 10일 우리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22대 총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큰 문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부정선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미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과 중국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개입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부정선거요? 예. 윤석열이 부정선거라고 놀라니까 박 대통령이 당신도 너도 알고 있잖아.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혹시 당신이 뭐 약속을 했거나 뭐 그랬다면 대통령 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그냥 털어내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경선 부정으로 당선이 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털어내. 그 대통령이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이니까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야. 털어내.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서 당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이미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들과 손잡고 국가를 해치는 세력들이 여야에 있다고 했어요.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에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국가기관에서 요직을 맡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당장 2년 후 총선에서, 이제 금년 4월 10일 날 얘기한 거예요. 당장 2년 후 총선에서 그들은 또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처럼 영원히 장기 집권을 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 거악의 카르텔을 척결하지 못하면 윤 당선인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큰 어려움과 고비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슈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한 악의 세력들을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 당선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워 마십시오. 국민들은 부정선거 수사와 척결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꼭 당부드리기는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의 담을 더 이상 헐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문제도 그들을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피해 혁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인들이 나서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외친 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 나라의 공산주의를 막아달라 이거예요. 김구호님, 위기 상황이 오면 종교인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정선... 자,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제 얼굴로 옵니다. 장하길 목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책, 어둠을 지나 미래로 가는 책에서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가는 이 책. 조금 이거죠. 예. 예,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책입니다. 제가 1권과 2권을 다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형광펜으로 이렇게 주요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장하길 목사가 말했던 이 내용이 이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하길 목사는 분명히 이 책, 박근혜의 회고로 어둠을 지나 미래로 가는 이 책에서 출처를 밝혔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라는 걸 밝혔어요. 그런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해야 돼요. 이 책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아주 자세하게 문답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장하길 목사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종교인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광한 목사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 근데 전 기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첫 번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책에도 없는 이야기를 장하길 목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누군가가 장하길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메모를 건네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하길 목사는 그 메모만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장하길 목사 이 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메모를 건네준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추림 소설입니다. 좀 추리로 들어갑니다. 이상로의 상상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 4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방문했을 때의 신문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회동했다. 윤 당선자는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도착해 유영하 변호사의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이동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언론에 그 회동은 공개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사진이죠. 이 지금 유영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맞이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에 두 보좌관들 유영하와 권영세 두 사람이 지금 열심히 받아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때 메모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유영하와 권영세입니다. 자, 이 메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하길 목사에게 메모를 건넨 사람은 그 근거가 이 수첩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똑같이 두 사람 다 이 수첩에 메모를 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첩이 유출됐을 가능성입니다. 이 수첩이 유영하 쪽에서 유출이 됐건 아니면 권영서 쪽에서 유출이 됐건 이 수첩이 유출됐을 가능성입니다. 자, 저는 또 이런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책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고 하는 이 책을 이 회고록을 쓴 중앙일보에서 출판했어요. 이 원고가 이 수첩이 중앙일보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넘겼을 거예요. 유영하가 넘겼던 거는 권영사가 유영하가 넘겼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 초판에는 중앙일보가 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 가는 이 책을 만들어서 초판에는 아까 장하길 목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딱 출판을 딱 하기 직전이나 출판을 하고 서점에 막 풀렸을 당시에 아차 싶어서 다시 회수하고 중앙일보가 다시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의심스러워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회고록을 만들 때 유영하나 권영세가 이 수첩을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가 받아서 이것을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직전에 아차 싶어서 인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포하다가 얼른 회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다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아까 장하길 목사가 이야기했던 그 대담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유출됐다. 그런 서로 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에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이 유출됐다. 중앙일보 쪽에서 유출됐거나 아니면 유영하 쪽에서 유출됐거나 권영세 쪽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거는 비공개였고 그 회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권영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